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핑거랑 CS-윈드 그리고 필옵틱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핑거 같은 경우에는 STO 법제화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또한 어제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 추가 상승 더 가능할까요? 일단은 CS-윈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제시해드린 72,000원의 이제 목표가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대략 한 10%, 약 10% 조금 안 되는 못 미치는 수준의 수익률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앞전에 차트를 조금 넘겨서, 작년 한 12월쯤, 작년 말이죠. 이때 위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지금 넘어가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 정고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8개월,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목표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갭상승 나온 이후에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이제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면 69,000원,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가 넘어가게 된다면 목표가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 바로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박스권, 이제 갭 상승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이제 저항선이, 단기적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66,900원, 그러니까 약 반올림해서 67,000원 자리 이탈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파동이 튀어 올라오면서 이제 급하게 살 종목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음봉 뒤에 양봉 하나 나오는 걸 때 진입을 이제 하셨으면 딱 좋은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대략 이제 17,000원대 부분, 이 17,000원대의 가격 영역에서 이제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딱 아랫꼬리 위치 딱 만들어줬어요. 짧은 아랫꼬리 위치 만들어주면서 매수 타점은 그렇게 쉽게 주진 않은 종목이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수익률이 좀 강력하게 나와줬거든요. 어제 이제 고가 기준으로 이제 10% 대략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영역이 아랫골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10% 가까운 수익률이 이제 순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주가는 다시 그 분봉상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15분 1분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흐름. 파동을 익히기에는 1분봉이 더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오후장에 말아 올려주면서 수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이 추세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19,100원대 가격이 넘어가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게 여기에 더 강한 상승에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종목 드리고 나서 이제 거의 바로 상승이 나온 위치였는데,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이제 STO 관련해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법제화 이슈는 있었지만 한번 나와주고 잠잠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자리를 갭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렸는데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이제 손절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살짝 밑에다 좀 잡아놓고 손절가를 대응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 부분까지 이제 바로 나와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목표가가 넘어갔거든요. 시간에서 목표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익절 라인 충분히 잡고
믿고 대응하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에서 저항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갔더라도 좀 놔줘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부터 만나봤습니다. 특히 어제 시간 외에서 STO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핑거 같은 경우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모니터랩, 한싹, 신시웨이, 핑거, 갤럭시와 SM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잠시 쉬었던 보안주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가부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STO 관련주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 STO 포럼 조찬 간담회 개최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강력해 보이는 거는 이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섹터 관련 종목들이 저는 이제 눈에 띄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들이 다 밝혀졌어요. 다들 이제 나와져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회 여가위에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먼저 모니터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자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적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고점을 이제 소화해주는 관점에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파동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지금 정고점에 대한 부분 소화가 한번 됐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5,750원, 5,750원에서 4,200원 선에서 이제 강력하게 한 20% 저점에서는 이제 한 30% 가까운 진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위자리가 이탈하지 않고 돌파가 나올 때 충분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위치가, 가격대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5,200원대예요. 5,200원대이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부분 5,750원 부분까지는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싹은 조금 손절폭은 좀 유리하긴 한데 오히려 저는 이제 모니터랩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신시웨이도 있었죠. 오늘 공략 들어갔던 신시웨이 목표가 찍어줬던 종목인데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흔들면서 삼각수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좀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본래 주가로 회귀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신시웨이는 조금 놔둬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빼먹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센즈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이버 보안 섹터 관련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센즈랩을 좀 유력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안 관련주에서는 차트가 정말 이쁘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앞전 차트까지 한번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5월이죠. 5월 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흔들면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이제 9,800원 이제 정고점 매물대 부분까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 넘어가면은 이 윗골이 9월 2일에 나왔었던 고점 11,0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돌파 나온 위치에서 손절 짧게 잡고 대응하기에는 센즈랩이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는 보안주의 상승세가 강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5,750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버 보안 이 종목 안에서도 또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11,000원까지 상승 유효하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약간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해운주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운주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동 이슈 관련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대한 확산 우려가 또 다시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헤즈볼라 이제 무력 충돌, 전면전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 이제 수에즈 운하를 넘어가는 통과하는 선박들의 용선료가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이슬람 관련해서 이제 무장 정파들과 관련해서 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거든요. 해상 이제 운임에 소요되는 이 보험 비용도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용선료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해운사들의 마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인 관련한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정치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가톨릭과 이슬람 간의 어떻게 보면 세력 다툼이지만 종교 전쟁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중세 시대까지 연결돼 있던 이 가톨릭, 뭐 기독교, 뭐 유대교 이러한 부분들과 이슬람교에 관련된 이 종교 분쟁들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오래된 문제다. 그리고 이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이나 생각이라는 게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관습적인 부분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전쟁에 가까운 게 지금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또 냉전이라고 보긴 또 어렵고 오히려 전쟁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이 중동에 대해서 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관련 관점들에 있어서 해운주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파동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파동이 거의 한 100%짜리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100% 가까운 파동을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위치예요. 반등이 나오는 위치고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점을 이탈 안 했죠. 그리고 박스권 이제 하단 4분의 1 지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동평균선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와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라는 것은 목표가는 상당히 길어요. 목표가는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이 자리까지 3,000원 조금 안 되는 구간까지 2,950원, 70원, 80원 이 자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폭은 오히려 짧아요. 한 10%, 11% 정도 나오겠네요. 11% 정도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앞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이 고점 있잖아요. 하락 나온 고점. 이 자리를 지금 연속해서 2번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2번 치고 여기도 지지선이 1번, 2번, 3번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절이 확실하게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흥하해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파동이 조금 더 잔잔하죠. 오히려 이제 하락에 대한 수렴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락에 대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하락세 기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힘을 이렇게 쏟을 거예요. 힘을 이제 좀 모아주는 구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페노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흥하엠보다 더 좋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HMM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위치인데 좀 안정적인 타점을 원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HMM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목표가까지가 대략 열려있는 구간이 한 18,900원, 19,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대에서 열려 있거든요. 이 자리까지. 19,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선 이탈이 한번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슈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돼요. 이 자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빠진 위치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진 위치였었고 다시 주가가 회복하면서 이 지금 이제 241선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지지를 이제 받는 모습만 조금 확인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타점, 내가 손절이 짧은 타점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HMM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큰 수익 그리고 손절이 조금 더 있지만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한해운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동남부의 이제 항만에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이 파업이 예상되어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이 항만 그리고 이렇게 해운주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들 중에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탑픽 종목은 사실은 이제 GS 글로벌을 준비했어요. 이 섹터와는 관련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좀 길게 놓고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점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종목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제 GS 글로벌을 가져왔어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전기차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비아드, 중국의 이제 비아드 관련된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제 재료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권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자리도 박스권이 상당히 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박스권 큰 종목에서도 이제 좀 이제 추격해서 잡아 들어가는 매수의 관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정고점의 매물 부분이 또 소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가 소화를 하면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서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적인 파동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봐도 이 자리가 박스권이에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짧게 보기 위해서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왔고 정고점을 이제 꼬리로 터치를 했고 이탈을 하지 않았죠. 이 장대 양봉 23% 9월 13일에 23.5% 상승한 이제 고가 기준으로 23% 상승하고 이제 종가가 19% 상승해서 마감을 지었는데 이 자리가 이탈이 나오지 않고 정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봤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내려놓고 봤을 때는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짧게 좀 대응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음봉이거든요. 오늘 음봉 나왔고 오늘도 이제 4,100원대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를 4,150원, 이 4,150원을 잡고 이 자리 이 20일 날 캔들의 중심값, 양봉의 중심값 부분에서 한번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도 이 구간을 이탈하는 3,850원.
3,850원을 손절가로 잡으면은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는 이 자리를 조금 넘어가는 거 관점, 이제 고점에 대한 넘어가는 부분까지 볼 거예요. 목표가는 4,600원까지 볼 건데, 손익비, 여기 보시려면 손익비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오버슈팅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이 GS 글로벌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GS 글로벌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상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차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상으로는 25일인 내일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600원, 손절가는 3,8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